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ctive Learning Helps Pre-trained Models Learn the Intended Task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그 논문 순서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 Related Work가 좀 앞으로 오도록 배치를 한 거에는 동일합니다. 이 논문은 그 22년도 닙스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그 핵심 그 키워드는 Active Learning하고 태스크 앰비규이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이 논문의 그 메인 포인트는 결국 그 주장을 하고 굉장히 그 리거러스한 실험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거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굉장히 좋은 그 잘 작동하는 액티브 러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uncertainty sampling을 활용한 액티브 러닝 을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적용을 함으로써 이 실험들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로버스트네스하고 단순히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accuracy로 표현되는 그 퍼포먼스가 스퍼리어스한 correlation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어, 먼저 이 논문에서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하는데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그 목적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같은 거, BLP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 레이블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시킨 모델을 어, 굉장히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할 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굉장히 적은 수의 레이블 샘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그 트레이닝만을 통해서 그 굉장히 적은 컴퓨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 방향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로우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한정돼 있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이 우리가 원하는 인텐드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합한 그 프록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세일리언트한 굉장히 잘 나타나는 그런 피처들, 그러니까 커설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피처들이 이 데이터 안에 있긴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모델이 아이덴티파이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도 하나 예시를 드는데 어, 뭐 예를 들어 북극에 있는 낙타를 이제 프레딕션을 하도록 인풋을 해주면은 굉장히 그 사막에 있는 낙타 혹은 뭐 북극에 있는 북극곰과 다르게 북극에 있는 낙타는 에이티피컬한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오브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만약에 데이터에 있게 되면은 어, 좀 그 실제로 이 커저런 피처가 뭔지를 잘 아이덴티파이를 못하게 된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결국 태스크 앰비규이티라는 어떤 컨셉으로 이 액티브 러닝을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태스크 앰비규이티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어떤 인텐드 태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리미티드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 인텐드 태스크를 충분하게 스페시파이를 하지 못하는 거를 태스크 앰비규이티라고 부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텐드 태스크는 어떤 센턴스가 있을 때 요,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가 이 센턴스 안에 들어 있으면은 X를 출력하고 이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이 센턴스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면은 Y를 출력하도록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요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위에 세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먼저 나오면 모델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상상을 해보자면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텐드 하는 태스크가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모델이 찾아야 하는데 데이터로부터
이게 그 애니멀이라는 게 이 센텐스 안에 있으면 X를 출력하는 건지, 혹은 이 아웃도어 로케이션이 이 뒤에 그 문단 마지막에 있는 이 로케이션이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거에 따라서 출력을 해야 되는지 모델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요 예시를 보시면은 이 세 개에서 헷갈렸던 거와 다르게 이 리포터 그리고 이 케이브가 들어있는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레이블이 Y라고 이런 어떤 새로운 example을 어콰이어를 하게 되면은 모델 입장에서는 이게 뭐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인텐드 태스크가 뭔지 헷갈리다가 이 마지막 example이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이제 이 우리가 원하는 인텐트 태스크가 이 동물이 들어있으면은 뭐 X, 동물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Y라고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이 슈퍼바이저가 원하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이제 태스크 앰비규이티라고 부르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앰비규이티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액티브 러닝을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요. 액티브 러닝은 가장 다양한 굉장히 그 많은 언레이브 데이터 중에서 가장 인포머티브한 샘플을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 샘플을 이제 오라클에 쿼리를 해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얻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인포머티브하다는 거를 이 연구에서는 사실은 이 태스크 앰비규이티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스앰비규이팅한 샘플을 고를 수 있도록 액티브 러닝이 유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런 네모난 네모난 스퀘어하고 학습 데이터 안에 파란색의 서클이 있는 이런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을 때 학습 데이터에서는 요거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네모난 그 파란 박스가 그 인풋이 되면은 모델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걸로 예측을 해야 될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태스크 앰비기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모델 입장에서 만약 컬러를 굉장히 셀리언트한 픽처로 보면은 파란색 스퀘어가 들어오면 요 클래스로 예측을 해야 되고, 어떤 쉐입이 중요한 셀리언트 픽처면은 요걸 이제 스퀘어라고 그냥 그첫 번째 클래스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모델 입장에서 이게 헷갈리니까 우리가 액티브 러닝을 활용해가지고 디스앰비규에이팅한 샘플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쿼리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하면은 학습 데이터 안에 우리가 이런 파란색 그 스퀘어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로 넣어주면은 넣어주고 이게 정확히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모델에게 슈퍼비전을 준다면은 기존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낮았던 액큐러시가 모델이 정확하게 이제 스파이럴스한 피처가 뭐고 커서란 피처가 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성능이 확실히 개선이 된다는 거죠. 태스크 앰비티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액티브 러닝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모델 그리고 프리트레인이 되지 않은 모델로부터 액티브 러닝 시작할 때 문제는 그러니까 레이블 노이즈가 존재한다는 게 있고 difficult to learn 한 샘플들이 존재할 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액티브 러닝이 휴리스틱한 그 애퀴지션 펑션이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태스크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에서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기를 좀 제안을 하고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데이터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훨씬 그 더 좋은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게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좋은 표현을 학습했다는 거는 이미지나 혹은 뭐 랭귀지 모델링 같은 데서는 이제 더 하이 레벨한 시멘틱 피처를 추출하고 그걸 이제 이해한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뭐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프리트레인드 되지 않은 모델보다 그 uncertainty estimate이 조금 더 그 calibrate 돼 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요 논문의 이제 메인 프로포절은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리미티드 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액티브 러닝을 적용할 때 태스크 앰비규이티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 특히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액티브 러닝 함으로써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태스크 앰비규이티를 해결하고 로버스니스 그리고
accuracy로 표현되는 그 퍼포먼스를 improve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행 연구들은 뭐 이런 거 이제 빠르게 지나가면 이 액티브 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갈래 정도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먼저 뭐 density 혹은 뭐 distribution, diversity based approach들은 가장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장 representative한 샘플들을 쿼리 해가지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 레이블을 이제 오라클에게 요청하는 그런 이제 방법론이고, 근데 뭐 당연하게도 단점은 어떤 모델의 프레딕션 혹은 모델의 어떤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 실제 이 만들어진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까이 있는 샘플들을 꼭 샘플을 할 수가 없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기반의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는 현재 모델의 스테터스에서 가장 불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 되고요. 대부분 뭐 이제 predictive uncertainty를 추출할 수 있는 모델 혹은 뭐 마진이나 아니면 베이전 어프로치로 이제 calibrated uncertainty를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또 이제 반대로 데이터 자체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활용하지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모두 활용하는 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들이 최근에 연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뭐 전통적인 방법들은 뭐 인포메이션 티오레티컬한 방법들 혹은 뭐 최근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액티브 러닝에 활용되면서 어, 그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결국 이제 이 휴리스틱 같은 것이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야 된다. 모델이 커졌을 때 혹은 데이터의 스케일이 커졌을 때 이 전통적으로 활용되던 액티브 러닝 휴리스틱들이 적용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려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이제 원 바이 원 샘플링으로 레이블 셋이 있고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샘플을 하나하나씩 쿼리해가지고 가져왔는데 하나하나씩 그 리트레이닝 하는 코스트도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입장에서 굉장히 크고 실제로 이 뉴럴 네트워크가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된 상태이면은 샘플 하나하나 추가하는 게 퍼포먼스 게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상태로 배치 액티브 러닝 하는 세팅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고려하는 최근에 그 딥러닝 기반의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는 이제 그냥 슈퍼바이스드 매너 혹은 뭐 언슈퍼바이스드 매너로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슈퍼바이스드는 우리가 뭐 이미지넷 데이터 같은 거 라지 스케일 레이블셋에서 학습시킨 모델을 어, 뭐 파인 튜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슈퍼바이스 프리트레이닝은 뭐 컨셔스 러닝도 여기 속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전에 그 PT4AL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프리테스트 태스크를 활용하는 그런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그 태스크 앰비규이티하고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관련돼서 그 언더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모델이 오버 파라미터에서 돼가지고 말해서 그 데이터가 충분하게 이 인텐드 태스크를 아이덴티파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성능이 저하되고, 뭐 베리언스가 높아지고, 로버스트 하지 않아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헤더 밸리데이션 셋이 우리가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셋의 이 어떤 퍼포먼스를 미리 좀 가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밸리데이션 셋이 어떤 새로운 세팅에 대한 대해서 모델이 작동할 수 있는 이 퍼포먼스 혹은 모델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이상적인 비헤이비어를 개런티를 못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언더 스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거는 이제 뭐 숏컷 러닝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서페이스 러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큐를 가지고 학습을 해버리는 뭐 그런 문제들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어, 문제들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 학습 시 뭐 발생하는 어떤 태스크 앰비규이티에 연관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연구로는 이제 퓨처 액티브 러닝, 그러니까 어, 그 레이블 데이터가 굉장히 소수인 어떤 액티브 러닝 상황에서 이 언서튼티하고 앰비규이티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론들이 좀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어떤 문제들을 고려해서 이 태스크 앰비기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티브 러닝하고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활용하고자 하는 게 이 연구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uncertainty 그리고 distribution shift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프리트레이닝의 장점 중 하나가 uncertainty calibration을 어느 정도 좀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뭐 temperature scaling을 해가지고 이 uncertainty calibration을 하는 것보다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게 뭐 좋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 OOD 데이터에 대해서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는 결국 하이 레벨 세멘틱 피처 같은 거를 그러니까 딥 피처를 잘 학습할 수가 있고 이런 거를 활용해서 OOD 디텍션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OOD 데이터에 대한 어떤 로버스네스를 좀 부여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다른 어떤 프리트레이닝의 장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브로드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된 뭐 랭귀지나 비전이나 로보틱스나 리즈닝이나 등등의 굉장히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또 프리트레인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장점이 뭐 퓨처 퍼포먼스도 높다. 이게 이제 트랜스퍼 한 다음에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데이터가 몇 개 없어도 굉장히 좋은 수준의 어떤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익스플릿하게 이 시멘틱한 거를 잘 캐치를 할 수 있다.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을.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떤 데이터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대해서 일반화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다시 이제 액티브 러닝 요 연구와 관련된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들은 그 가장 인포머티브한 데이터 포인트를 자동으로 이제 러닝 머신이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뭐 임밸런스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작동을 하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백치 액티브 러닝 세팅에서도 잘 작동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한 모델을 쓰는 특히 이제 프리트레인된 딥한 모델을 액티브 러닝에 활용하는 연구들의 어떤 장점은 지난번에 봤던 그 PT4L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니셜 레이블 셋이 시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때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에서는 뭐 대단히 어떤 노블한 테크닉을 뭐 프로포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험 굉장히 테크니컬한 실험을 함으로써 액티브 러닝이 프리트레인된 모델과 활용이 됐을 때 이 태스크 앰비규이티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면밀하게 리그러스하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풀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 여느 액티브 런 최신 연구들과 비슷하게 이런 이제 풀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 세팅을 가정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액티브 러닝은 풀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으로 실험실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스트림 베이스드 러닝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가 스트리밍이 되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쿼리를 하면 하고 아니면 그냥 버리고 계속 스트리밍이 되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딕트 모델이 있고 initial labeled training set, 요거 그냥 seed set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unlabeled 데이터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acquisition function, 사실 요게 이제 보통 휴리스틱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acquisition function이 있고 요건 이제 predict 모델 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요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요거를 이제 요거에 대한 grantulous label을 쿼리 할지 말지를 어, 이제 골라주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그 시드셋에 대해서 프레딕트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합니다. 왜냐면 요거 프레딕트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면 요거 파인 튜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했던 액퀴지션 펑션을 가지고 이 언레이블 데이터 풀에서 이 샘플 सब셋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오라클에 쿼리를 하고 어, 그란추스 레이블이 이제 붙여진 요 그 셀렉티드 된 배치를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 추가해가지고 레이블 데이터를 확장을 하고 요걸 이제 뭐 어노테이션 버짓이 다 다를 때까지 혹은 뭐 액티브 러닝 정해진 사이클이 다 돌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휴리스틱, 그러니까 리스트 컨피던스 휴리스틱을 쓴 건데요. 그냥 요게 이제 그냥 y given x를 뭐 어떤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아웃풋되는 그 각각의 클래스별로 probability가 예측이 되면 거기서 가장 큰 probability를 고른 다음에 샘플마다 가장 큰 probability가 의 값이 가장 낮은 거를 이제 먼저 고르겠다는 겁니다. 가장 less confident하게 예측한 어떤 샘플을 쿼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어디셔널한 테크닉 같은데 논문에는 일단 뭐 꽤 언급이 돼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콜드 스타트 액티브 러닝 프로블럼에서 이니셜 시드 셋이 굉장히 적을 때 이게 너무 적으니까 파인 튜닝을 하는 데이터가 너무 적으니까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더 가지고 뭐 하이 퍼포먼스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학습 과정에서 뭐 얼리 스타핑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데이터가 워낙 적은데 그걸 또 쪽 떼가지고 밸리데이션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연구에서는 그 얼리 스타핑을 하되 그냥 휴리스틱하게 하겠다. 그게 이제 밸리데이션 헤더 밸리데이션 셋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트레이닝 로스가 오리지널 밸류 트레이닝 이폭 시작할 때의 트레이닝 로스를 적어놓고 그거에 0.1%가 될 때까지 그냥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 없이 그냥 트레이닝 로스를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 언제 이 파인 튜닝을 멈출지, 얼리 스타핑을 할지를 그냥 정하는 휴리스틱을 제안을 하고 이걸 실제로 써봤더니 그 학습 시간이 굉장히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쓰는 것보다 학습 시간도 굉장히 줄고 성능도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이제 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휴리스틱을 하나 썼고 이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데이터셋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스트 앰비규이티가 들어있는 반영이 된 데이터 보이는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앰비규이티가 데이터셋에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데이터 안에 어떤 뭐 그게 클래스이든 아니면 꼭 클래스가 아니라 어떤 레이턴트한 서브그룹이든 특정한 어떤 서브그룹에 속해 있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그런 어떤 특이한 상황의 어떤 임밸런스가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용된 어떤 데이터 타입은 그 커설한 피처, 그러니까 실제로 유의미한 우리가 인텐드 태스크랑 유의미한 피처하고 스퍼리어스 피처,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피처가 동시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이미지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오브젝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티피컬한 거, 그러니까 낙타랑 사막 혹은 낙타랑 북극 뭐 이런 에이티피컬한 백그라운드가 동시에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은 이제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한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모델을 디플로이를 할 때 학습 시 봤던 데이터하고 어, 이 디플로이 한 상황에서 얻어지는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하고 분포에 어떤 시프트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가 구성이 되고 실제로 이제 뭐를 검증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태스크 앰비기티가 있는 데이터셋으로 활용하고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활용해서 액티브 러닝을 하면은 액티브 러닝이 자연스럽게 학습 과정 중에서 어떤 걸 쿼리를 하냐 하면은 이 태스크 앰비기티를 해결할 수 있는 디스앰비기티한 이그샘플들을 쿼리함으로써 성능을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어떤 데이터셋의 종류인데요. 이 스파리어스 피처하고 커설 피처를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파리어스 피처는 어, 이 태스크하고 실제로 우리 인텐드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실은 뭐 관계가 없는 없는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워터버즈 데이터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땅에 사는 새하고 물에 사는 새를 이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새는 따로따로 워터버드, 랜드버드라고 하는 게 원래 있는 거 같고요. 백그라운드가 랜드버드면 랜드에서 목격될 확률이 높으니까
랜드가 많고 워터버드는 물가에서 목격될 확률이 높으니까 백그라운드도 워터의 확률이 많은 높은데 실제로 각각의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가 거의 대부분은 워터버드면 워터, 랜드버드면 랜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왜 스파이어스 피처냐 백그라운드가 왜냐면은 우리는 이 세만을 보고 분류를 하기 원하는데 이미지 입장에서는 요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고 분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이 오브젝트하고 백그라운드가 한 50%만 맞도록 그러니까 워터버드면 워터가 아니 워터 반 그리고 워터보드의 랜드 백그라운드를 절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제로 이 모델이 이 새를 보고 분류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어떤 태스크 앰비규이티가 해결이 됐냐라고 하는 거를 밸리데이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tree person 데이터인데요. 요것도 이제 비슷한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지 안에 있냐 없냐를 그냥 분류를 하면 되는데, 어, 이 사람과 동시에 이미지 안에 나무나 빌딩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있는 이미지에는 빌딩이 보통 많고, 반대로 사람이 없는 이미지에는 나무 같은 게 나무나 풀이 많도록 이제 데이터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의 인텐드 태스크는 사람의 어떤 프레젠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였는데, 사람이 있는 데는 항상 빌딩이 있고, 사람이 없는 데는 항상 나무가 있으니까, 보통 나무가 있으니까, 이 모델은 굉장히 좀 헷갈리면서 이 태스크가 앰비규스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나무나 이 빌딩의 유무를 가지고 분류를 해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슷하게 밸리데이션 셋은 휴먼하고 트리 그리고 빌딩의 어떤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스퍼리어스 피처는 나무나 빌딩의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입 데이터 셋인데요.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얼마나 로버스트한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미지가 찍힌 로케이션이나 시간 혹은 뭐 랭귀지라고 어떤 센턴스라고 하면 센턴스의 토픽이나 이 센턴스를 작성한 사람이 바뀔 때를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봤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iWildCam이라는 데이터셋인데 야생동물의 스피시스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이고 여기서는 이제 보신 것처럼 트레인하고 그 테스트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바뀌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존 데이터셋도 아마존 그러니까 센턴스를 바탕으로 별점을 예측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리뷰를 작성한 사람이 달라진 것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험 셋업은 이미지 데이터, 비전을 위한 컴퓨터 비전 데이터셋은 이제 빅 트랜스퍼라고 하는 라지 스케일의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활용하는 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하고 웨이 스탠다다이제이션 그런 테크닉을 쓰는 그 빅 트랜스퍼라고 하는 방법을 썼고요. 모델을 썼고 요거는 이제 이미지넷 21K 데이터의 프리트레인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그러니까 아마존 리뷰 데이터에서는 그런 뭐 버트 기반의 랭귀지 모델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는 이제 액티브 러닝의 다양한 어떤 애퀴지션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uncertainty 샘플링, 그러니까 least confidence 샘플링하고 그냥 랜덤한 샘플링을 베이스라인으로 비교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되지 않은 모델하고도 비교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어, 비전에서 쓰이는 어떤 빅 트랜스퍼 이런 어떤 모델과 프리트레인이 안 된 요 동일한 모델의 어떤 카운터 파트를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이제 액티브 러닝이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 레이블을 계속 점진적으로 쿼리를 할 때마다 이 애큐러시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워터버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랜덤 샘플링보다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하는 액티브 러닝이 한 11% 정도의 accuracy improvement가 됐다. 특히 이제 미스매치된 테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미스매치된 케이스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임프루먼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버드하고 워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 워터버드하고 랜드 백그라운드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액큐러시를 찍어보니까 랜덤한 것보다 액티브 러닝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 5배 정도 이상의 훨씬 적은 레이블 샘플 가지고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하고, 트리 퍼슨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전히 랜덤 샘플링보다 액티브 러닝, 프리체인드 모델을 쓴 액티브 러닝이 퍼포먼스 게인이 있었고, 더 적은 수의 레이블 데이터만으로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의하는 거는 액티브 러닝을 프리체인드 모델이랑 썼을 때 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계속 쿼리를 하는데 그 쿼리된 샘플들이 이 태스크 앰비규이티를 리졸브를 하는 샘플들, 그러니까 요런 미스매시된 샘플들을 계속 쿼리를 하기 때문에 모델이 점점 덜 헷갈려 하고 성능이 개선되는 그런 것이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도 시프트를 이제 검증하기 위한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도 성능 개선을 보였고, 특히 이제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대한 성능이 개선이 됨을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 비전 데이터에 비해서 이 도메인 시프트의 정도가 좀 적어가지고 어떤 퍼포먼스가 크게 이제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는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쿼리를 한 샘플들이 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앰비규이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샘플들이 쿼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리스트 컨피던스 샘플링이 아니고 뭐 엔트로피 샘플링이나 마진 샘플링 같은 거랑도 비교를 했는데, 뭐 일단 뭐 세 가지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가 랜덤 베이스라인보다는 뭐 좋은 성능을 이제 보였다고 하고요. 굉장히 좀 어, 임프루먼트가 뭐 크진 않지만 마진 샘플링이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멀티 클래스링이라 그런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석 결과인데요, 해석 결과인데요. 어, 이 프리체인드 모델을 액티브 러닝에 쓰니까 이 태스크 앰비규이티를 해결하는 샘플들을 골랐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오른쪽 우측의 위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액티브 러닝 사이클하고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면서 앰비규어스한 샘플들을 이제 쿼리를 해서 레이블을 얻고, 그렇게 레이블이 된 앰비규어스한 샘플들이 학습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이 진행되면서 태스크 앰비규이티가 해소돼서 성능이 개선됐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전 결과 리저치에서 확인을 하셨었고요. 워터버스 데이터를 먼저 보면은 이 미스매치드 샘플, 그러니까 랜드버드든 워터버드든 그 새가 실제로 자기가 안 사는 지역, 안 사는 영역, 뭐 랜드버드면은 뭐 워터 백그라운드, 뭐 그렇게 에이티피컬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미지들을 훨씬 더 많이 샘플링을 하고 쿼리를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두 개 클래스가 미스매치된 샘플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디스앰비규이팅한 샘플이고, 이게 근데 단순 단순하게 어떤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더 많이 샘플링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클래스는 랜드버드나 워터버드 클래스 두 가지인데, 마이너리티 샘플이라고 많이 오버 샘플링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시멘틱하고 레이턴트한 서브그룹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액티브 러너가 쿼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가지의 스퍼리어스 피처가 한 가지만 있거나 코저런 피처가 한 가지만 있는 뭐 그런 샘플들, 그러니까 디스앰비규이팅한 샘플들을 학습이 진행될수록 훨씬 더 랜덤 샘플링보다 이 액티브 러너가 훨씬 더 많이 쿼리를 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거는, 이미지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레이턴트한 그 스퍼리어스 피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태스크 앰비규이티의 소스가 어딘지 명시가 안 돼 있고 데이터 안에 그냥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러너가 그걸 이제 잘 캐치를 해서, 그게 아마도 프리체인드 모델의 어떤 장점 덕분일 텐데, 그런 걸로 이제 잘 캐치를 해가지고 쿼리를 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액티브 러닝을 쓰면은 훨씬 더 낮은 레이팅, 그러니까 이게 더 마이너리티 클래스긴 한데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오버 샘플링을 자주 하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프로덕트 카테고리, 요거는 이제 레이턴트한 어떤 피처인데도 불구하고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굉장히 레어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이나 랜덤 샘플링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그 샘플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어떤 그 핵심 요소는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이다. 프리트레이닝을 함으로써 프리트레이닝의 어떤 나타나는 장점이 그냥 더 좋은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입니다. 비교를 하는데 비전 데이터셋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근데 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르다는 게 이제 모델의 사이즈,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숫자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파워가 다르고 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인 돼 있냐도 다르고요. 프리트레인 된 데이터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BITS 요 모델은 이미지넷 1K, 요건 이미지넷 뭐 2K 이렇게 이제 학습돼 있고 각각이 이제 프리트레인 된 모델에 대한 각각의 모델에 프리체인이 안 돼 있는 카운터파트와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모델 타입별로 보면은 어, 랜덤 애퀴지션 하는 것보다 액티브 러닝, 그러니까 리스트 컨피던스 샘플링을 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이제 개선되는 것을 대부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인 되지 않은 모델, 요거 이제 NP가 non 프리트레인 된 모델인데, 요 non 프리트레인 된 모델에 액티브 러닝을 써도 별로 어떤 성능 개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이 코드 스타트 프로블럼을 해결하니까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케일의 효과를 뭐 연관돼서 보자면 데이터셋 사이드에서는 프리트레인 더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할수록 그러니까 이미지넷 1K 보다 이미지넷 뭐 21K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은 더 액티브 러닝 퍼포먼스가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뭐 요 부분을 보시면요 작은 사이즈 모델이고 이 이제 큰 사이즈 모델보다 이제 큰 사이즈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보다 더 낮은 성능을 이제 보이는 거 그리고 액티브 러닝을 써도 이제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스케일 단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뭐 모델을 그러면 키운다고 액티브 러닝이 더 잘 되냐 그건 아니고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도 뭐 조인트하게 늘어나면은 더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애퀴지션 패턴이 어떻게 되냐를 본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프리트레인된 모델은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하고 모델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비슷한 애퀴지션 펑션을 보입니다. 액티브 러닝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이 미스매치드 샘플 아까 뭐 랜드버드하고 워터 백그라운드하고 랜드 백그라운드 이렇게 미스매치된 샘플들 디스앰비규에이팅한 샘플들을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빈번하게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액티브 러닝이 적용이 되면 쿼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프리트레인되지 않은 모델은 이런 어떤 두 개의 어떤 미스매치된 디스앰비규에이팅한 샘플들이 훨씬 더 덜 빈번하게 쿼리가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리퀀시를 봐도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액티브 러닝을 쓰면은 이, 이 디스앰비규에이팅한 샘플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이제 샘플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리트레이닝의 또 다른 장점은 액티브 러닝을 위해서 더 나은 피처 스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 요런 어떤 실험을 한 이유는 이제 저자들이 요런 실험을 하는 이유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써서 액티브 러닝을 할 때 도대체 왜 성능 개선이 되느냐를 이제 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컨벤셔널한 액티브 러닝 그 스터디들은 어, 특정한 세팅, 특히 이제 리니어한 세팅에서
이 랜덤 베이스라인이나 뭐 랜덤 베이스라인보다 예를 들면은 마진 샘플링 같은 게 그리고 언서튼티 베이스 샘플링 같은 게 티오레티컬하게 더 좋은 것을 좋은 퍼포먼스 개런티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도 이제 이런 최근 연구랑 연관지어 봤을 때는 그 최근에 어떤 파인딩들이 라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linearly separable한 피처들을 익스트랙트 한다는 어떤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트라스트 러닝 같은 데서 이 뽑힌 임베딩을 가지고 리니어 이베리에이션 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뽑혀진 어떤 임베딩, 그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linearly separable한 그러니까 더 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뽑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그러니까 BIT 모델의 그 마지막에 그 두 번째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가지고 그 레프레젠테이션 입력으로 쓰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했는데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non 프리트레인 되지 않은 모델보다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훨씬 더 개선됨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더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피처를 더 잘 뽑는다. 프리트레인 되지 않은 모델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 성능이 개선됐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해봤다고 하는데 그 티스니로 플러스를 해보니까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그 페널티멜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이 어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세퍼레이션 정도가 더 개선이 됐고 그러니까 스트럭처드 인베딩 자체가 더 스트럭처돼 있게 보인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쿼리가 된 그러니까 레이블이 얻어진 액티브 러닝 사이클 중에서 레이블이 얻어진 샘플들을 보니까 어, 이 실제 클래스 바운더리에 조금 더 가까운 샘플들이 쿼리가 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썼을 때.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태스크 앰비기티의 정도가 태스크 앰비기티가 얼마나 심하냐가 액티브 러닝의 퍼포먼스 게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본 건데요. 워터버즈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미스매치 레이쇼를 바꿔가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고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미스매치 되는 거를 뭐 50%부터 95%, 그러니까 전부 다 미스매치 되도록 점점 늘려가면서 어,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 건데요. 50% 정도 매치가 되고 95%가 매치되는 거는 이제 디스앰비게이트한 샘플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좀 앰비규어스한 샘플들만 있다는 건데요. 액티브 러닝을 활용하니까 이 미스매치 레이쇼가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전부 다 매칭되는 샘플들만 있을수록 디스앰비게이팅 샘플들이 점점 적을수록 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러닝을 쓰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앰비규이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액티브 러닝 쓰지 않는 랜덤 샘플링을 쓰면은 성능이 많이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이 그 액티브 러닝을 씀으로써 이 굉장히 앰비규어스한 상황에서 디스앰비규 디스앰비규에이팅 하는 샘플들을 액티브 러닝 사이클 중에서 이제 쿼리를 하기 때문에 이 성능이 이제 개선된다 혹은 성능이 이제 유지가 된다 뭐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 매칭 레이쇼가 높아질수록 이 앰비규이티가 굉장히 커질수록 이 미스매치된 업샘플링 레이쇼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패한 케이스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과 다른 디스트리뷰션 학습 어, 어,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활용한 데이터와 완전히 상이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뭐 실험을 해봤는데 뭐 캐멜리언이나 뭐 FM 워터블 이런 데이터를 써서 해봤는데 뭐 액티브 러닝을 쓰니까 뭐 더 안 좋거나 뭐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기본적으로 이미지넷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쓴 건데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이 뭐 크게 개선이 안 된 건데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너무 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너무 큰 상황에서는 특화된 어떤 모델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서머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그 액티브 러닝을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태스크 앰비규이티를 해결을 하고자 했고, 액티브 러닝의 어떤 쓴 목적은 디스앰비규에이팅한 샘플들을 쿼리를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의 어떤 장점은 우리가 이 특정한 어떤 데이터셋이 있을 때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여기서 어떤 류의 태스크 앰비규이티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모를 경우가 많고, 실제로 가능한 모든 앰비규어스한 어떤 케이스들을 우리가 다 예상을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액티브 러닝 쓰면은 꼭 이제 자동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가 생기고요.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도 액티브 러닝이 이 스파리어스한 피처가 있을 때,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을 때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어떤 장점의 기반은,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을 통한 하이 레벨 시멘틱을 학습한다거나, 하이 레벨 시멘틱 피처들을 뽑아낸다거나, 더 스트럭처드한 인베딩을 뽑아낸다거나,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유익한 프리트레이닝의 특성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리얼 월드 시나리오에서 이 디플로이먼트를 할 때 그 릴라이어빌리티를 크게 좀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그러스한 실험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비전하고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태스크 앰비규이티도 한 두 가지 정도 나눠가지고 했고, 특히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냐 마냐, 그 프리트레이닝을 어떤 데이터셋에 하냐, 그리고 모델의 어떤 스케일, 태스크 앰비규이티의 어떤 정도 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 요소들에 대한 그 검증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한계점하고 뭐 향후 연구 방향 뭐 그런 건데요. 액티브 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휴먼 인더 룹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 디플로이를 하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한계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쿼리된 샘플들이 자체가 이제 노이즈 프리 해야 된다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넷 같은 거 또 보시면은, 그 이미지넷 레이블 자체가 굉장히 노이즈하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피겨인데요.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이즈 프리한 레이블의 어떤 어썸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액티브 러닝을 실제 쓸 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태스크 앰비규이티와도 사실은 상관이 있고, 특히 이제 멀티 아웃풋 레이블 같은 것들, 뭐 컴퓨터 비전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이터셋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거와 태스크 앰비규이티가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액티브 러너로 하여금 쿼리할 수 있는 샘플들이 결국은 이 풀 베이스 액티브 러닝에서는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셋 풀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만 쿼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오면 새로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쿼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같은 걸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첫 번째 굉장히 그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휴리스틱 같은 거가 뭐 실험적으로는 보였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론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한계점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uncertainty 샘플링만을 사용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그 리스트 컨피던스 샘플링을 사용을 했는데, 뭐 당연하게도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잘 캘리브레이트 돼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런 어떤 uncertainty 샘플링을 쓴 건데, 실제로 어느 정도 캘리브레이션 돼 있냐는 검증이 되지 않았고요. 이 uncertainty calibration 혹은 이 predictive uncertainty를 좀 리즈너블하게 뽑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뭐 직접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다이버시티가 뭐 고려되지 않았다, 뭐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